1600도가 넘는 엄청난 열기 속을 맨몸으로 버틴다. 한겨울에도 땀으로 젖은 채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다. 강한 체력과 인내가 요구되는 극한의 작업.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속에서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생활 금속 공장의 작업 현장. 그 속에서 쇳물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고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한겨울, 영하의 추위에 아랑곳 없이 뜨거운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북 군산의 한 소규모 공장. 10여 명의 직원들이 고된 환경 속에서 전통 주물 방식을 고수하며 다양한 생활금속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작업은 크게 보철을 녹여 쇳물을 만들고 이것을 해당 제품의 틀에 붓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틀에 따라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종류는 다양한데 이곳에선 주로 엘리베이터를 움직이게 하는 도르래나 자동차 부품 등이 만들어진다. 쇳물을 녹이는 작업만큼이나 수시로 공장을 드나드는 차량이 눈에 띈다. 이 차량이 운반 중인 것은 다름 아닌 고철, 쇳물을 만드는 주재료다.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샤트랙이 나오는 그 고철,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이런 것도 들어옵니다. 모양도 성분도 제각각인 고철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입해온다. 제 역할을 못하고 사라질 뻔한 고철이 이곳에서 새롭게 재활용된다. 한 21톤 정도 들었어요. 이거 치면 얼마나 되나요? 키로당 600원 정도 하니까요. 1,300만 원 정도. 고철을 녹이는 용광로의 열기가 뜨겁다. 1600도에 달하는 극한의 온도와 영하의 추위가 공존하는 작업 현장. 하지만 불길을 피할 여유도 몸을 가릴 공간도 허락되지 않는다. 홀로 열기와 맞서야 하는 고독한 싸움이 장시간 계속된다. 여기는 보통 한 38도, 40도 이상 올라오죠, 열기가. 이 앞에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일과 시작하면은 보통 9시간 정도는 있죠. 9시간. 아, 불 앞에서만 계속요? 예. 하루 반나절을 꼬박 불 앞에서 일하는 용해 담당 작업자 최승호 씨. 작업이 고된 탓에 웬만한 체력으로 엄두도 내기 힘들다.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안 먹는데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소금이라는 염분을 먹어줍니다요.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의 특성상 염분 섭취는 필수인 셈이다. 다시 숨 돌릴 틈도 없이 작업이 이어진다. 전기료를 통해 보철을 녹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와 함께 엄청난 소음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 불만을 가질 여유는 없다. 계속 작업하지 않으면 제품 생산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쇳물이 한번 만들어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때 고철과 함께 다양한 성분의 금속들이 비율에 맞춰 첨가된다. 쇠 성분을 맞추기 위해서 합금을 시키는 거예요, 합금. 쇳물을 녹이는 용해 작업은 제품 종류에 따라 들어가는 금속 성분의 차이가 있다. 탄소 성분을 보충해주는 가탄제부터 쇠를 단단하게 만드는 망간 등이 들어간다. 이걸 안 넣으면은 이 물건, 쇠 물건 자체가 바늘근육처럼 빵긋빵긋 뚫어져요. 탈산, 그거 보고 탈산이라는 탈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알루미늄을 넣어주는 거예요.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서로 다른 차가운 금속들이 엄청난 양으로 한데 섞여 녹는다. 용광로의 무게 100kg, 그리고 그 안에 쇳물 무게만 60kg이 좋게 넘는다. 그에 따른 소음과 마찰은 작업 내내 이들을 따라다닌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불이 뜨거우니까 차가운 것이 들어가 버리면은 확 폭발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사고 위험하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넣어야 하는 거죠.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극한의 작업 현장. 하지만 작업은 절대 멈출 수 없다. 쇳물이 끓으면서 발생하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것 또한 중요한 작업 중 하나다. 똥 건드는 거 똥. 뼈에서 나오는 부식은 건 똥. 불순물 제거제를 수시로 뿌리고 건져내기를 반복한다. 쇳물의 뜨거운 열기는 추위를 녹이고도 남을 정도. 작업을 이어가는 김치호 씨의 표정이 저절로 일그러진다. 평생을 해온 일이지만 작업 때마다 온몸이 긴장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해온 일이라 또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거 꾸준히 일만 한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도 하다가도 다시 와서 또 일을 하고. 물 받읍시다. 드디어 쇳물이 완성됐다. 이제 쇳물을 틀에 붓고 찍어내는 작업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 전에 쇳물을 옮겨야 한다. 고온의 열기 속에서 이 작업 또한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다. 1000도 넘어야 1200도에서 쇳물이 데피기 시작하거든요. 물 내릴 때 온도 올릴 때 1600도에서 물 줄탕을 한다고. 뜨거운 쇳물은 호이스트라는 이동장치를 통해 옮겨지는데 그 어떤 작업보다 신중해야 한다. 조금만 중심이 흐트러져 떨어지거나 쇳물이 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된 틀 쪽으로 옮겨진 쇳물은 주입구에 넣기 쉽게 쇳물 바가지에 담긴다. 이 바가지의 무게 또한 10kg 정도로 만만치 않다. 안전사고가 생겨요. 물을 쏟아버리니까. 그래서 발을 많이 디어요. 털이 나야 되는데 하상 입어줘요. 털이 이렇게 해서 나는데 하상 입어서 털이 안 나요. 되게 뜨거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뒤에는 뜨겁죠. 그래갖고 한 뭐 2, 3개월 병원에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한 작업. 경력 40년에 가까운 임종업 씨의 손에서 쇳물이 막힘없이 흘러내린다. 주입구가 작은 경우엔 쇳물 바가지를 이용한다. 제품이 작으니까 큰 걸로 물을 붙여보라니까 저 작은 걸로 받아가지고. 주입구의 크기가 클 경우엔 이동장치인 호이스트로 받은 쇳물을 양쪽에서 잡고 바로 주입한다. 이때 작업자 간의 호흡과 집중력이 관건. 두 사람의 힘이 양쪽에서 똑같이 들어가야 제품의 두께가 고르게 완성된다. 이런 생산 방식은 다소 열악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제품의 정교함이나 완성도는 그 어떤 최첨단 방식도 따를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극한의 힘든 작업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령의 작업자들이 대부분이다. 지금 50세에서 60. 젊으신 분들이 없네요. 네, 젊은 분들이 별로 없죠. 왜 그래요? 일이 힘드니까 일이 힘들고 또 이런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지만 이어가야 할 작업. 젊은 작업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틀에 담긴 쇳물은 30분 정도 기다리면 그 모양에 맞춰 제품의 형태로 굳어진다. 고열의 쇳물이 담긴 틀 사이로 차가운 주전자를 올린다. 뜨거운 열기 덕분에 금세 펄펄 끓는다. 일하시면서 몸도 녹이고 추우니까 그래서 따뜻한 차. 네, 차 한잔 마시고요.
다 힘들어요. 춥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 춥고 상당히 힘든 일이죠. 추위와 더위의 한계를 넘어선 극한의 현장. 이곳의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진다. 아침부터 시작된 고된 작업 후 점심시간. 반나절을 뜨겁게 견뎌낸 이들에게 점심 식사는 중요한 체력 보충 시간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다. 뜨거운 용광로는 금방 식기 때문에 식사도 가능하면 빨리 교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제품이 깔끔하게 완벽하게 나왔을 때 제가 제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고. 완벽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또다시 분주한 공장 안. 틀에서 떨어져 나온 제품마다 뜨거운 열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서두르지 않고 제 모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준다. 근데 이제 식을 때까지 놔두는 건가요? 네. 내일 아침에 이제 빼야지. 틀을 두드려 제품을 꺼내는 작업이 계속된다. 그런데 이때 돌가루가 눈 가까이 튄 상황. 아, 돌이켜가지고요. 만약 눈에 들어갔다면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고된 작업의 연속이다. 힘든 일도 젊었을 때 해보고 싶어서 찾게 됐고요. 하다 보니까 뭐 힘들어도 그래도 그만큼 보람은 있으니까 그럴 때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비록 소수지만 이곳에서 희망을 찾는 젊은이들이 대견해 보인다. 이제 형틀을 만들 차례다. 틀에 흙을 붓고 고르게 펴주는 작업을 반복한다. 이 과정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쇳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형틀을 빼내면 쇳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런 뺀 공간이 생겨버려요. 공간이. 이 정도 공간이 덮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냥다 저 쇳물을 부숴버리면 이제 이 본이 나오는 거죠. 이 본이. 이어서 가장 중요한 주입구 만들기. 쇳물이 틀 속으로 막힘없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정확한 위치에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진다. 개수는 틀리죠. 물건이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고 작은 놈은 좀 많이 찍고 좀 큰 놈은 좀 덜 찍고. 용해부터 틀 작업까지 각자의 역할에 10시간 이상을 매달린다. 그만큼 화합과 책임이 중요한 현장이다. 물 받죠. 또다시 이어지는 작업.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지루할 틈이 없다. 작은 실수라도 생긴다면 바로 불량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연속이다.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오직 쇳물과 나만이 사투를 벌이는 고된 작업. 쇳물 바가지와 작업자가 하나가 된다. 물바가지 제가 받아가지고 쓰려면은 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쇳물은 바가지를 통해 틀 속으로 거침없이 붓는다. 정확한 양을 같은 속도로 균일하게 부어주는 것.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 방법이 작업 성공의 비결이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때. 안타깝게도 쇳물의 양이 잘못됐다. 쇳물의 양은 형틀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10kg 가까운 쇳물 바가지로
정확한 무게를 가늠해내는 것은 오랜 경력자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아까 너무 많이 컸어. 아, 지금 불량. 불량이라고? 공 들어갔구만. 아, 물이 덜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더 쭉 나가야 하는데 막과 덜 들어갔어요, 이거. 다시 재활용을 하죠. 네, 다시 녹여가지고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쪽 물건 있는 것이 나온 것이 또 어느 정도 불량이에요, 지금요. 다 나온 거죠. 레미콘 회사의 부품, 엘리베이터용 도르래 등 생산하는 제품 종류만큼 불량품도 다양하다. 이 부분이 이게 오라지 않은데 이 부분이 터져가지고 불량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불량이 안 나와야 되는데 저런 현상이 나오면은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새 공장 안에선 작업을 마친 흙을 펴고 섞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말리는 갖고는 작업이 안 되니까 이제 흙을 범벅 새로 해갖고서나 노타를 쳐갖고 새로 하는 거지. 흙이 마르면 틀을 제작할 조건이 못 되기 때문이다. 먼지가 공장을 뿌옇게 덮었다.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문 닫을 생각조차 할 수 없지만 먼지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 작업 후 흙에서 나온 열기까지 더해져 숨이 막혀온다. 범지 안에 김이지. 아침에는 김, 혼짐. 어저께 열이 있어갖고 물 주니까 이제 김이 혼짐이 나는 거지. 다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또 다른 곳. 하루 종일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던 용광로다. 누가 사용하다 보면 누가 커지잖아요. 이게 커지니까 커진 만큼의 오므라들게 발라주는 거죠. 고온 속에서 용광로도 깎이고 변형되는 탓에 보수 작업은 필수적으로 반복된다. 분리는 왜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이 두원 토마 앉았을 때 410이 나와야 돼요. 근데 더 커지면은 410으로 맞춰서 벽을 발라주는 거예요. 정확한 길이를 측정한 뒤 성면이 섞인 특수 보수제를 발라준다. 열기가 채 식지 않은 용광로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하지만 다음 작업을 위해선 이런 수고쯤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걸로 바르면은 이거는 녹지를 않아요? 녹아요. 한 5차지 정도 하면은 다 녹아 없어져 버려요. 또 발라야겠네요. 네, 또 발라야죠. 보수 작업은 용광로뿐만이 아니다. 쇳물을 옮기는 데 꼭 필요한 이 도구 안도 꼼꼼히 보수제를 발라준다. 불순물이 섞이거나 쇳물을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필수 예방사항이다. 콩이 뜨니까 찌꺼기가 물건 속에 안 들어간다. 매일 발라줘야. 그리고 또 떨어지면은 기생이 떨어지면 이 쇳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물건이 불량하니까 그 방지해서 또 떨어지면 발라야 되고. 불길로 단단하게 굳혀주면 작업이 끝난다. 차가운 입김과 뜨거운 열기 속에 하루의 작업 마감과 새로운 내일의 시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경상북도 영천시. 이곳에는 주물 작업 방식을 통해 맨홀 뚜껑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맨홀 뚜껑 역시 쇳물을 녹이는 용해 과정과 종류에 따라 틀에 찍어내는 금형 과정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곳의 특징은 전반적인 작업이 기계화돼 있다는 점이다.
일이잖아요. 이 주물 일이 힘드니까 잘 배우려 할 사람도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전부 기계화로 만들어가지고 하루 수십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이곳의 직원은 고작 60명 정도.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작업의 전반적인 특성상 정밀함을 요하는 수작업이 빠질 수는 없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적은 인원이지만 여전히 수작업은 계속되고 있다. 작업자들은 기계로는 완성도를 높이기 힘든 정교한 제품이나 크기가 작은 제품들을 주로 만들어낸다. 1600도가 넘는 뜨거운 샘물의 열기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덕분에 작은 작업장 곳곳이 후끈하다. 이래 보다가 엎어져가 발에 붙는 수도 있고 이래 보다가 이제 탁 튕기니까 티와가 옆 붙는 수도 있고 발에 들어가면 큰일 나죠. 아무리 숙련된 경력자도 초기 4, 5년 정도는 화상 등 상처를 입기 쉽다고 한다. 10년은 지나야 작업의 능률이 오른다고 할 만큼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잠바도 하나 안 걸치고 하세요. 그 많이 덥다 하는 거잖아요. 잠바 저 있잖아요. 걸어놨잖아요. 샘물 부을 때는 열이 있어가 땀이 젖는데 그러니까 샘물 부고 나면 이게 열이 없으니까 조금 마르잖아요. 그러면 옷이 뜨거운 데 안 가니까 찹잖아요. 그럼 사람 추워가 일 뭐해요. 계절을 가릴 것 없이 숨막히는 열기와 싸워야 하는 것도 이 일이 힘든 이유다. 여름엔 탈수에, 겨울엔 감기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작업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이걸 배해야 된다. 내가 올해 분리해갖고 그래 해갖고. 600이 천 넣었거든. 500에 600 2장 들어가. 이건 500에 2장 들어가. 그러면은 300개 해, 300개. 이런 게 작업은 어렵고 중량이 얼마 안 나가고 이러는 거는 일은 고된 대신에 하루 중량 할 수 있는 양은 크게 많진 않죠. 하지만 작업이 힘들수록 보람은 더 커진다. 완성된 맨홀 뚜껑이 전국 각지로 판매돼 나갈 때도 마찬가지다. 전국에 맨홀 뚜껑을 만든다는 사명감이 이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다. 양질의 제품을 만들고 샘물을 끓이는 용광로의 열기로 뜨거운 작업 현장. 그런데 작업 현장에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예상치 못한 정전. 과연 이들은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